똑똑한 바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왜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바닷물의 염도는 우리가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높아 탈수 현상부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물고기는 어떨까요? 어떻게 바다에서 한평생 하루 종일 바닷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걸까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물고기가 염도 높은 바닷물을 마시며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그대로 마실 경우 체내 염류 농도와의 차이로 인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우리와 반대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속 수분 균형이 깨져서 살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며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물고기도 바닷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몸속에 염분이 쌓이게 될 텐데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고기의 아가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물고기가 아가미를 통해 호흡을 하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물고기는 이 아가미 호흡을 통해 몸속 염분의 농도를 조절하는데요. 물고기의 아가미 호흡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가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볼까요? 아가미는 빗살 무늬판이 겹쳐진 모양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아가미의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가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바닷물이 입속으로 들어와서 아가미 사이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속의 산소가 아가미의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숨을 쉬기 위해 쉬지 않고 아가미를 움직여서 바닷물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물고기가 마신 바닷물의 염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염분 또한 아가미가 조절하게 되는데요. 들이마신 바닷물 중 물고기에게 필요한 적정 농도의 염분은 장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아가미에 있는 염류세포를 통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돼요. 아가미의 상피세포층에 있는 염류세포는 소금의 주성분이자 바닷물 염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염화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참고로 염류세포는 민물고기의 아가미에도 있지만 바닷물고기에 비해 세포가 적어요. 물론 민물에도 약간의 염분이 녹아있기는 하지만 바다처럼 염분의 농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민물고기의 아가미에는 자연스레 염류세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민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아가미와 함께 피부로도 호흡을 하는 말뚝망둥어, 소화기관으로 호흡을 하는 미꾸라지도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나 고래처럼 폐를 가진 물고기도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페어, 아프리카 표범 페어 등이 있어요. 페어의 폐는 물고기의 부력을 조절하는 부레가 변형되어 발달한 장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폐는 아니지만 덕분에 페어는 물속과 밖에서 모두 호흡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표범 페어는 폐를 가진 덕분에 아프리카의 혹독한 건기도 무사히 보낼 수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 바닥이 마르기 시작하면 겨울잠 자는 곰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 휴면을 시작해요. 바로 이때부터 아프리카 표범 페어는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을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속에서 무사히 건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사는 뱀장어 같은 기수어는 어떻게 몸속 염분을 조절할까요? 바로 환경에 맞춰 염류세포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민물에 살던 뱀장어가 바다로 나가게 되면 바다 물고기와 같이 아가미의 염류세포가 발달하여 문제없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또 바닷물고기는 염류세포 외에 배설물을 통해서도 몸속 염분을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입속으로 들어온 바닷물의 염분을 아가미를 통해서 한 번, 배설물로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몸속 염분 농도를 유지해요. 이제 바닷물고기가 우리와 달리 바닷물을 마시며 살아도 괜찮은지 의문이 좀 풀렸나요? 해수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바다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해수부가 답합니다. 구독과 추천 꾹!